노동조합 파트 22년 출제문제 해설입니다. 유니언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유니언숍은 채용은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채용되지만 일단 채용이 되고 나면 무조건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그런 제도죠.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는 채용이 된 후에 일정 기간 내 조합에 가입해야 된다. 맞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채용이 안 된다. 아닙니다. 채용은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공급원이 독점되지는 않죠. 그리고 채용 후에는 반드시 가입해야만 되는 겁니다. 가입이 자유롭다. 이것도 틀린 답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 채용하고 일단 고용된 노동자라도 조합원 자격 상실하면 종업원이 될 수 없는 숍제도 가장 강력한 숍이죠. 클로즈드 숍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클로즈드 숍은 조합에 관계없이 채용도 안 돼요. 조합원이 돼야 채용이 되고요. 계속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이 되면 바로 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노조의 단체 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노동조합의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 바로 에이전시숍 제도죠.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산업별 노동조합이란 단어의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바로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특수성은 고려하기 어려워지죠. 반면에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놓치기 쉬운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를 조직하기가 쉬워집니다. 맞는 답이고요. 당연히 해당 산업 분야의 정보 자료 수집, 분석 이런 거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숙련공만의 이익옹호단체가 되기 쉽다. 이건 기업별 노동조합, 특히 직업별 노동조합의 특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먼 것 정답 4번에 해당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기업별 노동조합이란 A라는 기업이 있으면 A라는 기업 속에 있는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횡단적 연대가 뚜렷하지 않죠. 기업 혹은 동종산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업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횡단적 연대 뚜렷하지 않고요. 동일 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간 시설 규모나 지불 능력의 차이가 큰 곳에서 주로 조직이 됩니다. 노동조합이 요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정통하고요. 무리한 요구로 인한 노사 분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사용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동체 의식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어용화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 사용자가 여기 있는 노동자를 조합을 매수해버리면 항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용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정답 3번이에요. 각 직종 간 구체적 요구 조건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이 직종 말고 다른 직종과도 반목과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힉스의 교섭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여기 X축은요, 시간입니다. 파업 기간이고요. Y축은 임금률, 임금이에요. 합의된 임금입니다. 이 곡선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이 곡선은요, 사용자의 양보 곡선입니다. 처음에는 안 주려고 하다가요, 파업이 길어짐에 따라서 조금씩 어쩔 수 없이 값을 올려주는 쪽으로 합의를 하게 되죠. A는 사용자의 양보 곡선이고요. BU, 처음엔 높은 값이었다가 쭉 떨어지는 이 BU 값은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높은 임금을 요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타협하면서 요금 임금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BU는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이에요. A 값, 요 값은 처음에 시작하는 요 값은요. 만약에 노동조합이 없었거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안 했다면 사용자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이전의 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안 했으면 그냥 이 값으로 임금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업을 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 임금이 올라가서 W0 요 값에 적절한 타협 값을 찾게 되죠. 자, 그런데 노동조합이 W0 요 타협 값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했다. 그러면요, 사용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자, 원래 제대로 된 문장은 이런 겁니다. 노동조합이 이 타협점 W0보다 만약에 낮은 임금을 요구했다. 높은이 아니고 낮은 임금을 요구했다. 그러면 사용자는 받아들이죠. 쉽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경우에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교섭 대표자와 일반 조합원 간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왜 네 맘대로 가서 그렇게 낮은 가격에 합의했어? 이렇게 마찰하고 갈등하겠죠?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노동조합, 즉 노동자의 쟁의 수단이 아닌 거요. 직장 폐쇄는 경영인이 할 수 있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특히 사용자,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직장 폐쇄 혹은 공장 폐쇄, 그리고 두 번째 대체 고용입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고요. 나머지는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 파업, 시위, 불매운동, 피켓팅, 준법 투쟁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단체 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단체 교섭 후에 협의된 사항을 문서로 남긴 거고요. 당연히 강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요. 이익 분쟁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는 쟁의 행위에는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등이 있다. 직장 폐쇄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노동조합의 권한에는 수단에는 파업, 시위, 불매운동, 피켓팅, 준법투쟁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용자는 직장 폐쇄 혹은 공장 폐쇄, 그 다음에 대체 고용 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에 집중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단체 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요. 기업의 재정 능력이 좋으면 한마디로 돈이 많으면 사용자는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교섭력은 당연히 높아지죠. 사용자 교섭력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 폐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 그 행위로 인해서 중단된 업무를 도급, 하도급 줄 수 있다. 이거 불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거 3번이에요. 노동법 43조에 보면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하도급 줄 수 없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대신 도급이나 하도급은 줄 수 없지만 비조합원과 같이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비조합원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 그만큼 사용자의 교섭력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료에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